네, 안녕하세요. 정여더 해달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팬트리로 갑니다. 우리가 팬트리, 어떤 분은 팬트리를 가장 안타깝고 빨리 정리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팬트리라는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팬트리를 옛날 말로 하면 뭐 베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 세대입니다.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베란다가 있었는데, 보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베란다는 앞베란다, 뒷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앞베란다에는 보통 화초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옷을 넣을 수 있는, 보통 남향이 이제 앞베란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이제 옷을 이제 널어놓는 건조대가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이 작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큰 물건들을 넣어놓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뒷베란다로 가면 뒷베란다에는 뭐가 있냐? 세탁기가 항상 있었죠. 예, 세탁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었고, 큰 물건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장류 막 이런 거를 거기다 놓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 팬트리는 어떤 느낌이냐?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 많지가 않잖아요. 완전한 핵가족화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25평, 30평대를 가도 이제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을 그 수납 공간화 하는 거예요. 수납 확장형으로 해서 그 방 안에 이제 모든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제 알파룸으로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선반들이 쫙 있어요. 예, 방 모퉁이를 중심으로 선반이 쫙 있고, 그 안에 이제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납 확장형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나는 방이 좋아. 그래서 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로 정말 수납할 공간이 없게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베란다가 어때요? 베란다가 다 확장형이잖아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집도 안 팔리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집이 엄청 좁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확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3베이, 예, 3베이는 이제 공간 3개를 다 이제 쫙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3베이예요. 예를 들어서 방 2개, 거실까지 이제 전체가 베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원베이가 제일 많아요. 예, 방 하나에, 안방 하나에 거기에 이제 베란다가 하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다고, 그리고 실외기실, 예, 그 실외기실이랑 그리고 세탁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세탁실도 주방이 약간 조그마한 그런 협소한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납할 공간이 없다. 근데 우리가 더 이제 현대화가 되고 더 좋아지는데 물건들이 주냐? 그렇지 않죠. 물건들은 더 많아졌죠. 예,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런 공간들로 다 가야 되는데 공간은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물건은 더 많아졌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이 팬트리를 어떻게 할까? 예, 이 잡동사니 물건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팬트리를 타파를 할 건데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로는 어떤 물건을 보통 팬트리에 넣는 것이냐,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여터 해달수와 함께 같이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팬트리에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취미용품이에요. 취미용품은 뭐 우리가 캠핑용품을 들 수도 있고 운동용품도 들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캠핑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저같이 이제 캠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텐트 하나에 그냥 간이 식탁에 의자 2개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많은 이제 연예인분들도 캠핑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방 한 공간을 다 차지할 정도로 캠핑 용품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그 텐트 하나가 아니라 텐트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거기에다 뭐 씌우는 거, 인텐트, 이너 텐트, 뭐 그런 밖에다 하는 그런 이너 텐트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이 식탁 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거기 밖에 가서 이제 뭐 코펠이나 이런 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목으로 돼 있는 그런 철제로 돼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구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램프, 램프도 되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캠핑용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엄청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왜냐면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가 안 되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난감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용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정리를 하러 갔는데 골프, 골프 되게 취미이신 분이 있으셨나 봐요, 남편분이. 근데 골프도 제가 또 골프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도 이제 채가 이제 아래 저는 이제 저렴한 표현을 쓰지만 이제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머리가 이제 큰 거, 작은 거, 뭐 중간 거, 뭐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열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공을 따로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새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공 아니면 뭐 이런 장갑 뭐 이런 거는 되게 새 제품들이 되게 질비하게 많아서 그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엄청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제 운동은 가잖아요. 운동 갈 때마다 그거를 계속 사는 거죠. 왜냐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 있어? 이거 장갑 예전에 샀는데 못 찾아. 그럼 또 사요. 그리고 취미용품도 계속 사려고 해요. 내가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또 사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물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나누는 게 이런 취미용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는 아이들 장난감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쓰는 장난감을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연령이 좀 지난 그런 처치곤란이 그런 장난감들을 거기다 놓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큰 거 있죠. 옛날에 한 3, 4살 때 애들이 잘 이용하는 그런 미끄럼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그 큰 인형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큰 블럭들이라든가, 그런 거 큼직큼직한 것들이 막 거기다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게 샀거나 아니면 누가 지인이 선물을 해줬거나 하기 때문에 처치곤란인 애들이 그냥 거기에 이제 방치가 돼요. 막 먼지만 쌓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버려야 할까? 어떻게 그냥 놔두면 그래, 혹시 또 둘째가 또 가지고 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물건들이 또 큼직큼직한 게 막 쌓이고 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또 악순환 또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잡동산이에요. 잡동산인데 다른 공간에서 넘어온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주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방에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맨날 하는 건 아닌데 딱 겨울에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겨울에만 하는 거. 바로 김장이죠. 김장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김장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일단 큰 대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약간 이제 저희 어머님 저의 엄마뻘 그 정도의 세대들은 다 그런 대야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김치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김치통들, 김치통들. 그 김치 냉장고는 샀는데 그 김치통들도 같이 이렇게 채워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김치통들 요즘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가족도 한 3, 4가족밖에 안 되는데 누가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김치통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대야랑 김치통들, 주방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알죠? 저번에도 했지만 주방에는 이미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큰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팬트리로 오게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쌓이는 거 쇼핑백들. 쇼핑백들, 우리가 물건 사면 그 쇼핑백 진짜 많잖아요. 쇼핑백 진짜 많고 버리면 되는데 아깝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명품 쇼핑백, 루이땡, 뭐 프라땡 뭐 이런 거는 못 버려. 그래서 계속 놔두다가 결국에는 너무 쌓이게 돼가지고 이제 공간을 다 차지하죠.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잡동사니는 바로 이 시대에 딱 맞춰진 이 시대에만 쓰는 마스크예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이 정도까지 많이 구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미세먼지 있을 때 그냥 잠깐 쓰고 그 정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뭐 봄 정도? 예, 뭐 한절기 겨울 정도만 쓸 정도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를 막 쟁여놓죠.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들,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골칫덩이들이 이제 마스크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이제 박스채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별로 크기도 달라요. 소형, 대형, 뭐 이렇게 아이용, 뭐 어른용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넣을까? 또 그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럼 또 팬트리로 갑니다. 이런 잡동사니 물건들까지 이렇게 쌓이게 돼서 팬트리는 이제 바닥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팬트리를 그냥 간과하고 그냥 놔두게 되는 이유는 이런 물건들 때문도 있지만 문이 있어요. 예, 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팬트리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예, 좀 일단은 넣어놓고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갑갑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만 열면 난리가 나죠. 예, 물건들이 와르르 막 쏟아지고 막 바닥이 안 보이고 뭐 베란다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근데 커튼 치면 돼. 예, 커튼 치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공간들을 과연 이 물건의 바다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물건의 바다에서 이 팬트리와 이 베란다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분류화를 하라입니다. 분류화하는 거는 저번에 주방에서도 간단하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주방에서도 예를 들어서 컵 따로, 밥그릇 따로, 국그릇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뭉탱이 카테고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 따로, 그리고 운동용품 따로, 취미용품 따로 이렇게 하고, 거기 안에서 또 운동용품에서도 어른 거 따로, 아이 거 따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세분화되게.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뭉탱이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화를 시켜줘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다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할 거 두 번째로는 내 팬트리나 내 수납 공간에 맞는 바구니를 적절히 이용하라입니다. 수납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는 건데요. 수납 도구를 하는 거는 사실 물건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더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더 직관화가 돼서 더 빨리빨리 찾기 쉽고 빨리 꺼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물건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덩어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소용품을 따로 모았으면 그거를 수납 바구니에 넣어서 거기 안에다 다 넣고, 그리고 뭐 취미용품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도 안에 다 넣고, 약간 이런 덩어리화를 하면 좀 더 이제 분류하는 것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약간 보기에도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라벨링화를 하는 거예요. 라벨링화를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보기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쩜 보면 가족의 약속, 그리고 나와의 다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물건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만약 청소용품이 있으면 나는 꼭 여기에다 이 청소용품을 넣어야 돼. 이거 내가 무언의 약간 약속인 거죠. 가족들도 여기다 청소용품 있네?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약간 무언의 약속처럼, 무언의 다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문자의 힘이 상당해요. 사실 그 조그마한 라벨링 하나지만 그걸로써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거기를 그냥 방치하다 보면 그냥 누가 이렇게 놔뒀네 하면서 거기다 자꾸만 사람들이 먼지가 쌓이고 거기를 닦아주지 않고 거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그리고 거기다 문구, 여기는 나만의 정원, 여기는 꽃의 정원, 뭐 이런 식의 문구라도, 표지판이라도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물건을 함부로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냥 깨진 유리창이 꼭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자의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라벨링화를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쉽게 찾는 것도 있지만 거기 나와의 약속, 무언의 약속을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 팬트리.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고 이제 타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정리를 잘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가망성 있고 더 창의적인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흰 도화지에 더 그림을 그리기가 더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다른 이제 풍경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독특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정리 진짜 못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한번 시작을 해서 그 도화지에 더 이제 그리게 되면 나만의 방식을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나와는 먼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정리라는 거는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신다면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소요가 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고 그거를 카테고리화하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라벨링화를 한다면 순식간에 그 공간이 정말 깔끔하게 변해지고, 그리고 그걸로써 오는 희열이 굉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팬트리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맨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은 팬트리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